국내 언론이 침묵을 하더라도 진실은 미국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엔드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국격이 국수 말듯 후루룩 말아 잡숴졌습니다. 모스탄 대사가 던진 충격에 폭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말이죠. 국제형사법 전문가가 밝힌 이재명의 과거, 그런데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2025년 6월 27일 자정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개최된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은 단순한 외교적 성명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든 청, 존 밀스, 브래들리 테리어 교수, 그리고 그랜트 뉴섬 등 전직 외교, 정보,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2020년 총선, 2025년 대선에서의 대규모 부정선거 정황을 폭로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말미에 예기치 못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형사사법 전 대사였던 이 모스탄이 아니고 단씨입니다. 한국계, 이 단씨 성을 가진 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모스탄이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보고서도 있다. 이재명이 어린 시절 어린 여자애를 gang left, 살해하고 가담했다. 몰더링까지도 나왔는데요. 그 결과로 소년원에 수감됐다. 그래서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하고 끝에 표정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 말은 곧 전 세계를 향해서 던져진 폭탄이었습니다. 모스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국제범죄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을 다뤄온 인사다라는 거죠. 그런 인물이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의 소년 시절 성범죄 연루설을 언급했다라는 사실은 이게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국제사회의 경고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이 폭로의 의미와 국내 언론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이 모스탄 대사의 발언이 왜 중요한가? 이게 단순한 외신 인용 수준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스탄은요, 국제형사사법 전 대사죠. 전쟁 범죄, 인도에 관한 범죄, 집단 학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법적 조언을 제공해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스탄의 전문 영역은 정치적 공세 아닙니다. 법적 책임과 증거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법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보고서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이거는 심각한 거죠. 사실 이재명의 유년기 범죄 연루를 언급했다라는 건 이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단어 두 개를 제가 뽑았는데요. gang rapt랑 murdering, 살인이다라는 거죠. 이런 단어는 단순한 실언 아닙니다. 이 공개적 기자회견장에서 이 단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 표현을 두 차례 반복했습니다. 소년원 수감을 이유로 이재명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까지도 설명을 했죠. 이게 단순한 소문으로 들었다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진술이며 법률적 맥락까지 고려된 폭로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재명,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 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nd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high and high school.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표정이 압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 그 가루세로 연구소의 고 김용호 기자는요, 이재명의 소년원 입소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YTN의 한 기자도 이재명의 소년원 입소 의혹에 대해서 취조하던 중 의문사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네요. 이재명의 이 문제와 관련된 측근의 자살이 우리가 아는 그 6, 7명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재명 소년범 연루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재명은 사진 한 장과 법적 고발로 이를 덮었습니다. 전략적 봉쇄술을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재명은 기자회견에 있던 이 시점에 국내 주요 언론사 11개 대표와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불려가서 밥 먹은 사람들이 조선, 중앙, 동아, KBS, MBC, SBS, 또 JTBC, YTN, MBN, 채널A, TV조선 등 대형 언론사 수장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직후에 조선비즈,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선비즈가 이 미국 대선 부정선거 더는 음모론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삭제됐습니다. 이재명과 언론, 권력 사이의 유착이 아니고서 가능한 일일까? 이거 우연일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모스탄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신저입니다. 모스탄 대사의 발언이 단순한 돌발적 발언이다라고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스탄 대사는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진실을 덮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CIA, FBI 움직일 경우에 과거의 모든 기록 탈탈 털어낼 수 있습니다. 박찬대가 뽑아내던 코털, 코딱지까지도 다 정보가 수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모센이 언급한 그 보고서가 존재한다. 이거 대박이죠. 그리고 이재명의 과거와 인성, 정치적 궤적까지 모두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정말 결백하다라고 하면 모스단을 고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소는 증거 공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조차 망설여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재명의 이 대장동 변호사로 유명한 김동하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고소고발 남발해서 다 덮어버리겠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모스탄은요, 이들의 말처럼 허위사실로 고소당할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국제 형사법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외교라인 복귀가 점쳐지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 사람 만일에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될 경우 이 사안은 외교적 파장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국내 언론이 침묵을 하더라도 진실은 미국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엔드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나 봅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부정선거, 한국의 부정선거이고 그리고 그 정점에선 이재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2기의 엔드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이제 피할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김영일 TV였습니다.